단식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고민이 있죠. 배고픔보다 더 먼저 오는 고민. 그래서 이건 마셔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물은 알겠는데 커피는 괜찮은지, 제로 콜라는 어떤지, 사골 국물은 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더 웃긴 건 하루 종일 잘 버텼는데 밤에 검색창에 저 단식 망한 거 아닌가요? 라고 치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누구는 칼로리만 없으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입에 뭔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 끝이라고 합니다. 저는 21일 단식을 해봤는데요. 뭘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 헷갈렸던 질문들이 한 번에 정리되죠. 그래서 오늘은 단식 중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애매해서 헷갈리는 것까지 원리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단식 중에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실 거예요.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식 중에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칼로리가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면 단식 효과가 멈추고, 인슐린이 낮게 유지가 되면 단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0이어도 인슐린을 자극하면 단식이 깨질 수가 있고, 반대로 조금 칼로리가 있어도 인슐린에 영향이 없으면 단식 효과가 유지될 수 있어요. 단식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몸이 저장해둔 지방을 꺼내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낮아야 지방이 풀려나오고 몸이 저장 연료를 꺼내어 쓰기 시작합니다. 단식은 바로 이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인슐린을 올리는 게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인슐린을 올리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당분과 단백질. 당분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려서 인슐린을 빨리 자극하고, 단백질도 인슐린을 올리지만 당분보다는 덜합니다. 반면 지방은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 먹거나 마셨을 때 달거나 단백질이 있는 건 단식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면 안 되고 단백질이 있는 건 주의하고, 지방은 비교적 괜찮다. 이게 기준이에요. 저도 21일 단식 중반 이후에 공복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안정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면서 몸속의 지방이 연료로 쓰이기 시작한 시점이더라고요. 반대로 그 상태에서 제가 달달한 거 음료수 한 모금 마셨다면 금방 다시 허기가 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인슐린을 빠르게 자극했을 거예요. 그럼 먹어도 되는 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무조건 마셔줘야 하는 건 바로 물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고, 무조건 많이 마셔줘야 하는 거예요. 특히 24시간 이상 하는 장기 단식에서는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아메리카노. 당분과 우유 없이 순수하게 마시면 인슐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카페인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계속 시켜준다는 게 문제인데, 단식 중에 이뇨작용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공복을 버티는 도우미가 되시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방해꾼이 됩니다. 마신 뒤 에너지가 없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면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차, 허브차,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도 괜찮습니다. 단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녹차, 홍차, 보이차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내 몸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장기 단식 중에 어지럼증이 있다면 소금을 조금 녹인 물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단식 중에 빠져나가는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 설탕이나 우유를 넣은 커피, 믹스 커피, 캐러멜 마키아토, 카페 라떼, 달달한 아이스 커피는 사실상 식사와 같아요. 제로 콜라나 제로 음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칼로리는 없지만 단맛 자체가 인슐린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입에서는 단맛을 느끼는데 실제 연료는 안 들어오니까 몸은 괜히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허기가 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단식 중에
남편 따라 제로 콜라를 한번 마셨다가 입맛이 돌아서 정말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확히 이 원리 때문이었더라고요. 과일 주스, 녹즙도 단식 중엔 피하셔야 됩니다. 몸에 좋다는 것과 단식에 적합하다는 말은 달라요. 과일과 야채에는 이미 과당과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설탕 껌도 이 씹는 행위가 쉬고 있는 소화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가당이어도 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들 헷갈려하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골국물, 올리브 오일, 버터 같은 지방들인데요. 이건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단식을 하시는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연소가 목표시라면 사골국, 버터, 오일 같은 지방은 소량을 섭취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토파지처럼 더 엄격한 단식 효과를 원하신다면 무언가가 들어오는 순간 오토파지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단식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하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단식은 건강한 성인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정리할게요. 무조건 마셔야 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아메리카노와 무가당 차는 사람에 따라 조건부로 괜찮아요. 제로 음료와 껌은 단맛 자극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유, 라떼, 주스, 녹즙은 단식용 음료가 아닙니다. 사골국물, 올리브오일, 버터 같은 지방은 목표에 따라 판단하세요. 달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단식 중 고민의 절반은 없어집니다. 저는 21일 단식 동안 물과 소금 그리고 차로 버텼어요. 처음엔 이거 마셔도 되나? 저거 마셔도 되나? 고민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기준 하나를 딱 세우고 나니 오히려 단식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뭔가 먹고 싶거나 마시고 싶으면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세요. 달면 안 된다.